안녕하세요. 한국문화유산 홍보대사 19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반크의 박기태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아직 와닿지 않으시죠? 다른 말로 해볼게요. 전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금부터 평범한 청소년, 청년에서 바로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자 21세기 문화 독립운동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 말을 마음에 새기길 바라요. 우리가 바로 21세기 문화 독립운동가, 그리고 내가 세계 속의 문화 대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자, 원래는 그 발대식이 되면 저희가 박물관을 빌려서 여러분들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강의도 하고 또 대화도 하는데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름 한 명 한 명을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담았습니다. 고남영, 공민지 님부터 황서영, 황지민님까지 총 80분이신데요. 자, 눈을 감고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우리 같이 세계 속의 문화 대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 가슴 벅찬 순간을 같이 한번 느껴보길 원해요. 자, 여러분 다 이름 한 명씩 있으시죠? 자,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비행기를 날리면서 우리 꿈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강의 시간 앞두고 저 여러분들한테 사진 한 개를 보여주고 싶어요. 자, 이 사진은 바로 한국의 섬입니다. 어딜까요? 한국에는 3,000개 된 섬이 있죠? 그 섬 중에서 대한민국을 품고 있는 섬이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 바위죠? 맞습니다. 독도에 있는 한반도 바위예요. 독도는 이렇게 각도가 맞으면, 찰나가 맞으면 이렇게 한반도 모양의 이렇게 바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 이 순간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심장에 대한민국을 품고 5천 역사를 품고 또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가치를,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길 바라면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선배를 보여드릴게요. 100년 전에 여러분 선배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에요. 1907년이죠. 을사늑약 이후로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거의 식민지가 데려온 찰나에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일본 제국 군대에 맞서가지고 싸우려고 했던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을 향해서 외국인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외신 기자죠. 맥킨지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 했어요. 당신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때 이 청년 이런 말 했습니다. 아니요. 어차피 우린 죽겠지요. 하지만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차라리 자윤으로 죽는 것이 훨 낫습니다. 이 청년의 이 목소리는 이 외신 기자를 변화시켰어요. 당시 일본 제국주의는 전 세계에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할 때 한국인들은 저항하지 않고 식민지가 대한 거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 그리고 우월한 일본이 이렇게 야만족 같은 조선인들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하지만 이 잘못된 가짜 뉴스를 통쾌하게 반박하고 또 싸웠던 이 의병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맥킨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선 의병들은 이 희망이 없는 전적에서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지만 하지만 난 의병들 눈치를 통해서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알았다.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었다고. 저도 그들 동포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100년 전 의병은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애국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100년 전 의병은 전 세계인들을 대신해서 이 맥킨지한테 우리 올바른 입장을 전 세계에 전했습니다. 또 있죠. 일제강점기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배하면서 우월한 일본이 열등한 조선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왜곡된 역사 인식을 전 세계 홍보했어요. 그때 총칼이 아니라 바로 문화로서의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전영필 님이시죠. 그분은 한국 문화와 역사에
찬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문화유산을 수집하고 보호하는데 일설헌신했어요. 한국의 찬란한 역사 문화를 증명하고 전세계에 알려야지만 이 우월한 일본이 열등한 조선을 식민지한다는 것에 대한 가짜 뉴스를 당당하게 깨뜨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통해 우리 문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 성취물이며 이를 통해 삼국이 찬란한 문화 대국임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었죠.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분이 바로 문화 독립운동가 전우필님이시죠. 바로 여러분들 선배님이십니다. 또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인들에게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식민지배 합리화했습니다. 이런 말 했어요. 조선은 반도라는 위치 때문에 주변 나라로부터 식민지배를 받았다. 조선이 지리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숙명이다. 조선인들은 주체적으로 나라를 개혁할 수가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이 조선의 청년들로 하여금 또 세계인들로 하여금 식민지배를 합리화했어요. 그때 김교신 선생님이시죠. 이분은 조선의 청년들한테 당당하게 희망을 전파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보라. 그들 또한 반도국가지만 바로 이탈리아와 그리스라는 그 반도국가를 탈피해서 바로 로마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만들었죠. 그래서 반도국가라서 이웃나라의 어떤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일본의 입장인 거죠. 반도국가 할지라도 이렇게 그리스와 로마 문명 있는 것처럼 조선의 젊은이들이 당당하게 문화 창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증명했죠. 그분이 한 말입니다.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아라. 한반도는 5대양 6대주 나간 항구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자 심장이다. 물러서 중소면 불안하지만 세계로 진출하기에는 세계 최고의 위치다. 이렇게 김교신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 아래 꿈을 이뤄가는 한국인들한테 한반도는 세계 최고의 지정학적 축복을 받는 나라이며 한반도의 이 지정학적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조선의 젊은이들이 세계 문명 발전을 창조할 수 있도록 큰 꿈을 주었어요. 이 분의 제자가 바로 베를린 올림픽 때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위대한 마라토너 송기정 선수입니다. 저는 이 김교신 선생님의 뜻을 계승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21세기 문화 대국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선배님이라 부르고 싶어요. 또 있죠. 문화 독립운동가 김구. 이분은 독립운동가과 동시에 빼앗긴 우리나라와 영토를 되찾는 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지길 바랬어요. 그래서 문화의 힘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한테 기쁨을 주길 바랬어요. 그래서 진정한 세계 평화가 우리 한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한국에서 완성이 되기를 바랬어요. 여러분들의 선배님이시죠. 하지만 100년 전에 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의 꿈은 21세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100년 전에 문화 독립운동가의 꿈을 계승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전 세계 청소년들이 보고 있는 교과서예요. 자, 이게 미국 교과서인데요. 세계사 교과서죠. 미국 세계사 교과서에서 한국은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가 전 세계에 퍼뜨린 잘못된 가짜뉴스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뀌지 않고 남아있어요. 자, 볼까요? 한국 시작 첫 번째 부분에 중국이 한국 역사 대부분을 컨트롤했다, 조정했다. 그리고 당나라 때 한국은 다시 한번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몽골 때 한국은 합병이 됐고 또 1910년도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1910년을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가 식민지 된 것이 없다고 알았는데 이 미국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는 시작 때부터 중국의 식민지였었고 또 식민지였었고 또 식민지였었고 보세요. 당나라 때 코리아 원스 어게인 became a colony of China래요. 당나라 때 우리 한국이 다시 한번 중국의 식민지 되었어요. 식민지가. 이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식민지. 이 논리는 1910년도에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 하면서 과거 조선은 중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 일본이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식으로 퍼뜨린 잘못된 가짜 뉴스인데 지금 21세기에도 이런 내용이 퍼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미국 교과서에 시험 문제 나온 내용이에요. 중국의 한국 통치는 한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자, 캐나다 정부 사이트에요. 한국사를 소개할 때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한국의 전체 역사가 끊임없이 외국의 지배 연속이었다. 오랫동안 중국의 지배가 되었고 그 중국의 지배를 1910년도에 일본의 지배가 되었다. 자, 그런 교과서를 본 사람들이 혼자 공무원이 되어서 이렇게 해외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게 끝일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옥스퍼드 출판사에요. 고대 한국, 고구려 백제 신라 시기에 우리 한국이 다 중국의 영토라고 해놨어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방크에서 최근에 2021년 5월 달에 전 세계 유명한 교과서 40권을 분석을 했어요. 그 결과 이렇게 만리장성 위치가 원래는 북경 근처에 산해가이 돼야 되는데 우리 한반도의 압록강을 넘어서 평안도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 바로 북한 영토에 있는 고구려 발해 유적지를 전부 다 중국의 유적지로 변환시켜서 훗날 고구려 영토까지도 북한 영토까지도 이렇게 중국 영토로 만들려는 속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것이죠. 40건 유명 출판사 중에서 무려 36건이 잘못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최신 교과서예요. 이 만리장성 위치가 평안 북도까지 뻗어있는 모습이에요. 2018년도 최신 내셔널 지오그래픽 교과서예요. 여기 보시세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교과서 보시면 우리 한강 이북이 전부 다 중국 영토 해놨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시기 때 한강 이북이 다 중국 영토라고 해놓은 거예요. 자, 더탄장 유명한 교과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만리장성이 압록강까지 나와 있고 고구려 영토가 중국 영토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내용 교과서뿐만 아니죠. 프랑스 유명한 박물관이죠. 국립박물관에서 우리 한국 영토를 소개할 때 이렇게 한국 영토를 중국 영토라고 해놓고 독일, 일본이 나왔어요. 저희 방크 청년들이 끊임없이 이 국립박물관에 항의해서 마침내 저희가 이곳을 시청을 했지만 그래도 연간 100만 명이 넘는 이 유명한 박물관에서 국립박물관에서 지금 21세기 2021년도에도 이런 잘못된 내용을 실어서 방크 회원들이 끊임없이 건의해서 시정하는 일이 발생했죠. 이뿐만일까요? 아주 유명한 신문사죠. 월스트저널에서 우리 한국 씨름이 씨름이라는 고유 이름이 아니라 일본 스모라고 소개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박물관에서 우리 한복을 일본 기모노라고 소개해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을 거예요. 중국이 최근에 우리 김치를 중국에서 시작된 거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한복 또한 중국의 복장이라고 또 하고 있어요. 또 바로 최근 일이죠. 오징어 게임이 중국이 불법적으로 유통을 해서 전 세계에 정당한 대가를 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몰래 유통을 해서 몰래 보고 있는 내용을 지금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내용도 방치하니까 이렇게 해외 사이트에서 한국은 전체 역사를 통해서 해외 침략, 합병, 전쟁을 당했고 그 결과 한국인들은 고래 사이에 낀 새우라 불렀고 새우가 되었대요. 그리고 세계사 교과서에요. 한국이 왜 새우인지를 설명해 보래요. 바로 10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가 퍼졌던 내용 있죠. 반도국가라는 것들. 항상 식민지들 운명이라고. 고래는 중국, 일본, 한국은 새우. 우리 역사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0년 전부터 일본 제국주의가 전 세계에 퍼뜨린 내용 때문에 최근에 중국이 전 세계에 퍼뜨린 내용 때문에 모든 게 아울러서 전 세계에 이렇게 잘못된 우리 역사 문화가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이런 내용이 실렸었어요. 한국은 일본, 중국에 낀 오랫동안 새우였다. 근데 오늘날의 경제발전으로 중요한 새우가 되었대요. 지금 아무리 혈류 열풍으로 경제가 발전되어도 우리 과거 역사 문화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고래사에 낀 새우라고 소개가 되었고 또 경제 발전되니까 지금 중요한 새우가 되었대요. 우린 새우가 아니죠. 자, 왜 그럴까요? 바로 1910년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제국주의가 전 세계에 퍼뜨린 내용이 강복 이후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 문제는 1950년도에 패망한 일본이 전 세계 교과서에서 일본의 이미지가
전범 국가로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분노해서 일본이 전 세계에 전범 국가 일본이 아니라 평화국가로 바뀌었어요. 홍보했어요. 각 나라에 있는 교과서와 교사들을 초청해서 소개했어요. 그래서 전범 국가, 가해 국가가 피해자 국가, 원폭 피해 국가로 전환시켜서 전 세계 홍보했어요. 이렇게 일본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건 좋은데 뭐가 문제예요? 잘못된 내용을 홍보했죠. 가해자를 피해자로. 그리고 일본의 문화를 홍보하면서 우리 한국 역사를 비틀었어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한 이유는 과거 한국이 중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일본의 우익 교과서뿐만 아니라 일본이 전 세계에 홍보했어요. 일본의 이미지를 홍보하면서 우리 역사를 또 비틀었죠. 그런 내용이 각 나라 교과서에 확산이 되었고 오늘날에는 인터넷으로, SNS로 퍼지고 있어요. 자, 유럽에 있는 유명한 책이에요. 중국을 소개한 내용에서 중국엔 찬란한 문화 역사가 소개되어 있죠. 자, 일본을 소개한 내용도 동일하게 찬란한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국을 소개한 내용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강아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을 대표하는 강아지예요. 중국은 만리장성, 일본은 스시, 사무라이 다 들어가 있는데 한국만 이렇게 강아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치도 아니고, 청덕궁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답변이 왔어요. 뭐였을까요? 이 강아지는 한국 강아지가 아니래요. 중국 강아지래요. 우리 책자에는 한국이 포함 안 돼 있대요. 일본과 중국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중국에 꽉 차 있으니까 문화유산이 중국 자리를 한국으로 튀어나온 거래요. 그러니까 안심하래요. 더 기분 나쁘죠? 아니 이런 내용이 되어 있으면 저 강아지가 누가 중국 거라고 알겠어요. 한국 걸 알고 있지. 그래서 건의하니까 다음번 재판 발행했을 때는 우리 한국의 문화유산 넣겠다고 답변이 왔어요. 너무 속상하죠? 이렇게 해서 세계인들이 한국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세계인들한테 우리 문화와 역사를 홍보활동을 해야 돼요. 자, 바로 그런 일을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문화대국 대한민국. 100년 전에 우리 문화를 지켜서 일본의 어떤 식민지로부터 총칼이 아니라 우리 문화로 했던 우리 선배님처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도 그 100년 전에 못다한 꿈을 이어서 21세기 문화대국으로 만들 일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방크 청년들이 여러분 선배님 계승해서 활동했어요. 근데 정말 좋은 게 최근에는 한류 열풍이에요. 전 세계에 한류 팬클럽이 1억 명이래요. BTS, 블랙핑크, 한국 드라마, 영화가 정말 전세계 홍보되어서 우리 한국의 대중문화 덕분에 이제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이어질 거예요. 저는 그래서 BTS라든지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역사, 문화도 소개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바로 21세기 한류 스타들처럼 우리나라는 시기별로 한류 스타가 있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는 200만 명의 한국인들이 참가한 3.1운동이 바로 BTS다. 조선시대에서는 세종대왕, 고려시대 때는 우리 직지가 한류스타임을 소개하면서 전세계 강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류 열풍이 대중문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류 열풍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의 한류 팬들한테 한국 홍보했던 내용인데요. 무려 저렇게 3,800명이 참가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만큼 한류 열풍이 우리는 정말 기회이죠. 또 방크 청년이 해외 교과서에 우리 한국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 같은 곳에 우리 한국의 문화를 등재하는 활동을 하겠어요. 그래서 콜린스라든지 옥스퍼드라든지 이런 미국의 중요한 사전 같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한류 열풍 때문에 한국을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등재시키기 위해서 콜린스라는 유명한 사전 곳에 우리 한복을 넣어달라고 편지 보냈어요. 그 결과 방크 청년 신지원님의 보낸 편지로 이렇게 콜린스라는 유명한 사전에 한복이 등재가 되었어요. 만약에 이 유명 사전에 한복이 중국의 문화라고 되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못된 거 바꾸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적극적으로 먼저 전 세계에 홍보해야 되는데 중국이 한복을 중국의 문화라고 홍보하기 앞서서 적극적으로 우리 방크 청년들이 이렇게 알려서 성과를 보인 거죠.
여러분들 또한 이 일을 함께 하길 바래요. 그리고 구글에서 김치를 검색해 보니까 김치가 중국에서 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 구글 사이트에서. 그래서 방금 청년들이 편지를 보내서 해외 동포들과 함께여서 김치의 근원이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이렇게 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구글 사이트에서 우리 설날을 치니까 중국 설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설날 쉬는 나라가 중국뿐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독창적인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편지 보내서 지금은 구글 사이트에서 이렇게 내용을 중국 설날에서 바꾸었어요. 자, 이렇게 방크 청년들은 전 세계 교과서에 그리고 사전에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잘못된 우리 역사 문화를 고치고 올바른 문화를 알리고 또 새롭게 등재하고, 그런데 여러분들로 하여금 저희가 한국의 수많은 문화유산들 중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직질 소개하려고 해요. 저는 열심히 다른 어떠한 문화유산보다도 직질을 전 세계 홍보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왜 직질을 홍보할까요? 다른 수많은 것들 중에서. 다른 수많은 것도 훌륭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일까를 봤을 때 전 직질을 뽑고 있어요. 자, 우리 한국의 방크 청년들, 여러분 선배들은 왜 석굴암, 청자, 후민정음, 청구특구 등 수많은 찬란한 유산 중에서 직지를 더 열심히 홍보할까요? 바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직지가 전 세계 국민들한테 가장 효과적으로 한국의 창조적인 문화유산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일까요? 바로 전 세계 모든 나라 세계사 교과서에서 반드시 등재가 되어 있는 게 바로 구텐베르크 성경이에요. 왜일까요? 바로 구텐베르크 성경이 바로 금속활자로 인쇄가 됐기 때문이에요. 서양에서는 금속활자 인쇄술이 인류 역사를 바꾼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뽑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속활자 인쇄술을 통해서 당시 권력자들만 소유했던 지식과 정보를 대중들한테 늘 전파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서양 역사에 굵직한 흔적인 혁명을 일으켰고, 그래서 세계 역사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금속활자 기술과 구텐베르크 성경은 거의 서양의 모든 나라 교과서에 반드시 등재해요. 자, 이렇게 세계 모든 나라 교과서에 구텐베르크 성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들한테 익숙한 금속활자 기술과 익숙한 구텐베르크의 옆자리에 바로 78년 서양의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78년 앞서 금속활자로 인쇄된 한국 직지를 알리는 게 효과적인 거죠. 뜬금없이 우리 문화를 홍보하면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당신들 나라에 반드시 등재가 되어 있는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보다 78년 앞서 한국에 직지가 있다고 말을 하면 많은 세계는 놀라거든요. 정말? 진짜?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창조와 혁신과 문화를 상징하는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보다 78년 앞선 직지 존재를 통해서 이 서양인들로 하여금 우리 한국의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가 창조의 문화로서의 홍보할 수 있는 최대의 발판이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세계 있는 모든 나라 교과서에 편지 보냈어요. 그래서 구텐베르크가 소개된 그 페이지 옆자리에 우리 직지를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결과 방금 청년들이 2018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과서인 돌린 킨더슬리 출판사에 우리 직지를 새롭게 등재시켰어요. 그리고 세계 주요 웹사이트에 바로 구텐베르크 옆자리에 78년 앞서 인쇄가 된 직지를 등재함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새우가가 아니라 바로 유구하고 찬란한 문화 역사라는 부분을 당당하게 등재할 수 있겠죠. 수많은 문화 중에서 바로 서양인들한테 친숙하고 또 서양인들한테 창조와 혁신의 대명사인 금속활자 인쇄술을 먼저 인쇄했던 우리 한국의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우리 역사 문화를 알 수 있겠죠. 이 직지를 등장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우리 한글이라든지 다른 문화유산도 손쉽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직지는 우리 역사에 대한 세계 편견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이에요. 전 세계 젊은이들은 우리 역사에 대해서 편견이 있어요. 바로 한국은 일본에 오랫동안 전 세계 홍보한 그 결과로 우리 역사가 오랜 지배와 침략을 받아서 독자적이고 독창적이고 주체적인 문화가 없는 것처럼 소조되어 있죠. 심지어 많은 나라 교과서에서
한국에 대한 소개 부분은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와 전제뿐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내용은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할 때 바로 우리의 독창적인 문화를 홍보할 때 제일 좋은 게 바로 직지였어요. 바로 직지가 세계 역사에서 가장 창조적이고 위대한 발명품으로 인정받는 유산이기 때문이에요. 금속활자 기술로 인쇄가 된 인류 역사 바꿨던 그 기술을 만든 책이 바로 구텐베르크보다 더 일찍 창조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서양인들한테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 앞선 금속활자 기술로 인쇄 책을 보여주면 너무 놀라요. 자, 제가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제 친구 영국 청년과 러시아 청년이 한 말이에요. 금속활자 발명은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이 이 기술을 창조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러시아인 저는 몰랐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위대한 발명은 항상 독일, 프랑스, 영국으로부터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직지를 통해서 바로 아시아에 한국이 위대한 역사, 문화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다른 수많은 역사보다도 단 1분만, 단 1시간만 소개를 하면 우리 역사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산이 바로 이렇게 직지인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직지를 홍보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목판과 금속활자로 책을 인쇄된 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문화 민족임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아주 획기적인 증거이죠. 바로 우리나라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나왔던 무정화 대단한 영향도 있는 나라고, 또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본으로 인쇄된 직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전 세계에 우리 문화 대국 한국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홍보한 결과 여러분 선배죠. 방크 청년 류지훈 청년이 이렇게 5,000명과 발행하는 교과서에 이렇게 웹사이트에 구텐베르크 설명 옆자리에 이렇게 직지를 등재했죠. 바로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 앞서서 한국에서 인쇄가 되었다고. 이렇게 뭔가 새롭게 넣어달라고 그러면 우리 문화유산을 쉽게 안 넣어주거든요. 왜냐면 한국을 넣어주면 인도는, 베트남은 다른 수많은 나라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들 교과서에서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하고 반드시 들어가는 그 문화유산 옆자리에 넣는 것은 조금 더 쉬우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청년들의 활동으로 이렇게 우리 역사 문화가 찬란하게 등재가 되었죠. 자, 또 저 또한 해외 사이트에서 바로 구텐베르크 성서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편지를 보냈어요. 그 결과 답변이 왔고 저의 편지를 통해서 바로 이 사이트에 우리 금속활자 직지가 등재가 되었고 심지어 편지를 보낸 제 이름까지도 넣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 문화 역사와 유산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노력을 한 이런 한국 청년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 해외 사이트에서 가치 있게 판단해서 직지와 함께 이렇게 노력했던 저 이름까지도 넣어준 내용이죠. 그리고 이렇게 러시아 청년이 말한 내용이에요. 금속활자 기술과 그걸로 인쇄된 직지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고 우리 한국의 바로 찬란한 역사, 문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국 청년이에요. 한국이 이런 금속활자 기술을 통해서 직지를 인쇄한 거 보면서 충격받았다고. 그래서 서양인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웠고 이 직지를 전 세계 홍보하는 활동을 하게 했어요. 심지어 프랑스 청년은 프랑스가 직지를 사갔는데 지금 직지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서 한국인들한테 직지를 반환하라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직지는 바로 한국인들 하여금 문화의 정체성의 본질이라고 하면서 직지를 돌려주라고 이런 캠페인도 한국인이 아니라 이렇게 프랑스 젊은이가 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바로 해외 사이트에 구텐베르크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건의해서 이렇게 직지를 등재시켰어요. 중3 학생이죠. 그리고 이렇게 5,000번가 발행하는 교과서에 이렇게 직지를 등재했어요. 한국 청년들이 우리 역사 문화유산을 전 세계 알리는 활동을 통해서 100년 전에 의병처럼 그리고 김교신 선생님처럼 전현필 선생님처럼
이렇게 오늘날에도 21세기 독립운동 활동을 통해서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고 있죠. 이렇게 프랑스 박물관에 구텐베르크만 소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해서 이렇게 박물관에 직지를 등재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교육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직지를 등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전 세계 교과서의 웹사이트에 한국의 수많은 역사 문화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게 바로 직지였고, 직지에 대해서 등재를 시켰고, 이를 통해서 직지 말고도 수많은 역사 문화를 알 수 있는 창구가 열리게 되었죠. 하지만 웹사이트에 직지를 홍보하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지를 홍보할 자료를 받게 되실 거예요. 바로 이제 곧 여러분들한 택배로 받을 텐데요. 바로 직지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문화를 대표하는 다양한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전 세계 초중고교 청년들한테 이제 전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교과서에 잘못 나와 있고 웹사이트에 잘못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외 교과서를 보고 있는 학생들한테 저희가 먼저 주는 거겠죠. 이렇게 방크 청년들이 이렇게 각 나라 청소년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 친구들한테 우리 직지와 우리 문화역사를 홍보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 결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맨 처음 보여드렸죠. 우리 역사가 해외 정부 사이트에서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역사가 나와 있었죠. 근데 방크 청년들이 여러 선배님들이 끊임없이 건의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역사가 아니라 Korea is a beautiful land in the far east that has a long, rich history. 한국은 아름다운 영토를 가진 나라고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있다. 자, 처음에는 서세스부 칸캐스트, 반복적인 지배, 롱 도미네이트 바이 차이나, 중국으로부터 지배가 되었고 또 일본의 지배가 되었다. 칸캐스트, 도미네이트, 그리고 클로니, 이런 식의 어떤 외국의 침략과 합병과 잘못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건의해서 지금은 뷰티풀, 롱, 리치 이렇게 바꾸었어요. 식민지 역사에서, 침략의 역사에서 뷰티풀, 롱, 리치, 아름답고 유구하고 찬란한, 이렇게 두 줄 바꾸는데 수개월이 걸렸어요. 전 여러분들이 바로 100년 전 문화 독립운동가의 꿈을 계승해서 여러분들이 문화 독립운동가로서 그리고 방크의 청년으로서 이제 이 두 줄이 끝이 아니라 한국이 왜 아름다운지, 왜 유구한지, 왜 찬란한지 직지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한글, 우리 청자, 우리 수많은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린 역할을 하기를 바래요. 자, 보시죠 여러분. 식민지 역사에서 찬란한 역사로. 자, 이제 결론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꾸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꿈꾸지 않으면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이 패권주의와 제국주의로 인해서 우리 한국 역사를 왜곡시킨 내용이 전 세계인들한테 먼저 씹어지게 되고 또 그런 내용 끊임없이 개성하게 돼요. 먼저 여러분들이 100년 전 의병처럼 또 독립운동가처럼 먼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로 세계인들한테 전하고 싶은지 꿈꾸길 바래요. 그러길 바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특히 문화대국 대한민국을 만들길 원해요. 100년 전 독립운동가 분들은 빼앗긴 우리 영토와 역사를 되찾는 것을 넘어서 높은 문화 힘을 가지길 바랬어요. 강복 이후에 어떤 나라가 되길 바랐는지 설계했어요. 자, 문화대국을 꿈꿨어요. 그리고 그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바로 여러분들한테 그 임무가 남은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열풍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 대중문화라든지 우리 음악이라든지 영화, 드라마, 연예인에 제한되어 있어요. 대중문화에 국한된 우리 한류를 바로 우리 유구한 역사, 문화로 전환시키는 일은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존경하는 여러분 선배를 보고 싶어요. 김교시 선생님이시죠. 우리가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 있어서 식민지가 될 운명이라고 잘못된 가짜뉴스를 퍼뜨렸던 일본을 향해서 아니다. 우리는 반독화 할지라도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될 운명이 아니라 이탈리아, 그리스처럼 바로 로마랑 그리스 문명 창조했던 나라들처럼
바로 역사와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하면서 바로 한국은 5대양 6대주 나간 항구다. 우린 동북아시아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자 심장이다. 당당하게 나아가라. 세계 최고의 나라라 만들자라는 식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00년 전의 꿈을 계승해서 지금 이 순간 문화대국 대한민국을 창조하길 바래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평범한 청년이 아니라 바로 100년 전 빼앗긴 우리 영토와 역사를 되찾고자 헌신했던 문화 독립운동가의 꿈을 계승해서 또 오늘날 전세계 한류 팬이 1억 명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대중문화를 알고 하잖아요. 이런 한류 파도를 바탕으로 해서 잘못된 역사가 덮어지기 전에 바로 우리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문화대국 대한민국을 바라요. 자, 지금은 검은 페이지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얀 도화지 위에서 바로 문화대국을 만들길 바라면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한 달 후에 당당하게 문화대국을 만드는 데 기여했던 여러분들 다 보길 바라면서 진심으로 여러분 활동을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